안녕하세요. 화윤 차문화 대표 박남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문인 아사들의 차득에 이어서 한재 이목의 다부의 결론 부분인 오심지자 기뻐서 노래하노라 하는 결론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가왈 하노라 생새해 풍파 아기로다. 여지호 양생할진대 사여 이 하구하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희가왈 하노라 여기 이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기뻐서 노래하노라 노래하면서 말하노라 이러기를 생새해 내가 세상에 태어남이 자기 태어남을 한탄하는 그런 생새해 내가 세상에 태어남이요 풍파가 아기로다 풍파가 모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지호 양생할 때 여기는 여는 같다라는 뜻인데요. 양생의 뜻을 둘진데 버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여자 너를 버리고 무엇을 구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차를 두고 한재가 말하는 것입니다. 희가을 하노라 생새해 풍파 아기로다. 여지호 양생할진대 사여 이 하구하랴.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아휴 이음하고 이종 아유하야 화조월모의 낙차 무역이네. 낙차 무역이네. 아휴 이음 나는 여기서 휴 다음에 있는 이는 너 이자 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를 가지고 지녀 마시면서 너는 나를 쫓아서 나를 따라서 함께 노는구나 쫓아서. 그래서 화조월모에 이 화조월모라는 것은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는 달이 뜬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조월모에 낙차 무역이네. 즐겨서 역은 싫어하다 뜻이니까 싫어함이 없구나. 그래서 종일 나는 차를 마시면서 계속 즐기고 차는 나를 따라서 함께 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즐겨도 싫어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 차가 얼마나 차를 즐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 청군하야 구연 개활하기를 생자 사지본이요 사자 생지 건이네. 그래서 여기서 방류 청군하야 구연 개활하기를 방이라는 것은 엿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곁에 두었다 청군을 두었어. 여기서 말하는 이 청군이라는 것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장육부에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장이 있듯이 마음도 하나의 사유기관으로 해서 청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제 마음을 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곁에 마음을 둬가지고 항상 두려워서 경계하여 이르되 항상 마음을 두고. 그럼 우리가 마음자리를 놓아버리면 그냥 무심결에 좋은 시간도 갖겠지만 실수도 사실은 많이 늘상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마음이라는 그런 어떤 것이 다 곁에 있어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경계하여서 말하기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생자 사지본이요 사자 생지근이네. 생자, 삶이라는 것은, 이 자자는 놈자자 아니고 뭐뭐 하는 것들에서 삶이라는 것은, 즉 삶은 사지, 죽음의 근본이요. 생자 사지본, 삶은 죽음의 근본이요. 또 반대로 사자,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생지근이라, 삶의 뿌리라 하네 라고 하면서 항상 이 삶과 죽음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한 어떤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이 차를 통해서 노래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사망 오제 시절의 첫 번째 그 임금이 황제인데, 황제가 쓴 엄부경에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옵니다. 즉 생자 사지본이요 사자 생지근이라. 이래서 엄부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늘이 사람을 낳아서 또 하늘이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난 이 사람의 목숨은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늘이 정한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인명재천의 그런 얘기들을 이 엄부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엄부경을 쓴 황제는 도가에서는 이 굉장히 종조로 이렇게 초항을 받고, 도교에서는 이 엄부경을 굉장한 귀한 경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차가 가지는 또 다른 어떤 이면에서 보면은 단치 외조하고 회강론 이 도간하지만 간략 범 허주어 지수하고 수가곡어 인산하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단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여기 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 내 앞만 다스리고 외조, 바깥이 만일에 씻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면을 굉장히 잘 다스리는데, 바깥의 어떤 양생에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결국 폐를 입게 되니까, 이 단표 교사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앞만 다스리면 바깥이 시든다 라고 하고, 그래서 해강이라는 사람이 지은 논이 뭔가 하면 해강, 해저론, 이거는 양생론을 얘기합니다. 중림칠연에 해당되는 한 사람에 해당되는 해강이라는 사람이 춘추 전국시대에 전부 이제 그 칠연이 중림에 들어가서 다 어지러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몸을 담지 않고 언니를 논하고 있던 그 중림 칠연 중에 한 사람이 해강인데, 해강이 몸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 양생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생론을 지어서 해저론이 도간 발볼도자 어렵게 그 실천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간략 어찌 갈자 어찌 같겠는가, 범 띄운다 허주 빈배에 지수에 빈배를 띄우는 것과 같겠는가, 또 아니면은 수가곡 인산하랴 해서 인산에 아름다운 곡식을 심는 것 같겠는가.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노자장자에서 나오는 단표고사도 나오고, 또 이제 방고라는 유통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 제로물, 또 인산, 아주 굉장히 그 어진산 이래서 사실은 논어에 나오는 옥야편에 나오는 이 요수, 요산하고 말해서 요산 요소에 대한 얘기를 같이 실어서 차의 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치 내의 외조라고 하는 이 말은 장자의 달생편의 단표 고사로 나오거든요. 단표라는 사람이 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곡에 흐르는 물만 먹고 굉장히 심신을 잘 수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70이 돼도 어린아이처럼 얼굴이 맑고 이러는데 어느 날 굶주린 호랑이한테 물려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을 잘 다스렸다 해도 거친 힘을 기르지 않으면은 호랑이한테 잡히는 것과 같은, 잡혀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안과 밖을 잘 균형 있게 다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가 지었던 양생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제가 그 논어의 옥야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동적이다. 그리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리고 굉장히 고요하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어짐, 즉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이 다 같이 융합이 되어 온전한 어떤 수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논어 옥야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요자가 여기서 말하는 요자는 절구할 낙자가 아니고 좋아할 요자입니다. 요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요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물은 항상 출렁거리니까 동적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 되겠는데요. 결론에 신동기이 임묘하면은 낙부도이 자지하리. 시역 오심지차이니 우 하필 구호 피하리요 이랬습니다. 신동기 이제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서 신동기 이는 그리고라는 뜻이니까 신동기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서 임묘 들어갈 입자 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낙부도이 자제하리. 즐거움은 부도 도모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게 되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동기 이 임묘하면 낙부도이 자제하리.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서 즉 전신의 어떤 기운을 잘 소통시켜서 한 군데도 걸림이 없이 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즐거움 그 자체를 일부러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절로 즐거움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명상 같은 걸 오래 해보면은 사실은 처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세를 반듯하게 앉아서 정자를 하면은 다리가 막 꼬여서 아프기도 하고 시간이 그냥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단계들이 한 단계 한 개 들어가고 그러면서 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맺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운이 소통되면 한 군데도 걸림없이 정말 굉장한 몸의 상태가 순수한 경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은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지가 지금 이 신동기 이 인묘의 경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차를 저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성성하게 하지 않아도 차 그 자체가 마시는 그 효능에 의해서 또 공에 의해서 덕에 의해서 저절로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머리의 상태가 성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서 모경에 이르면은 절구음은 깨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신동기 이 인묘의 앞에 있는 신자와 뒤에 있는 묘, 그래서 신묘, 그 다음 뒷구절에 낙부도이 자제하리, 절구 낙자와 뒤에서 두 번째 글자 자를 해서 신묘 자락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차는 정말로 신묘 자락한 그러한 물건이다 라고 저는 즐겨 말하고 있습니다. 시역 오심지차이니, 이것은 또한 또 역자 오심 나오자 내 마음의 차이니, 마음의 차라고 심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내 마음의 차이니 하필 구호 피하리요. 또 어찌하자 어찌 반드시 구하리요. 저것에서 구하리요. 저것에서만 구하리요라는 이 저것은 바로 차를 얘기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신동기 이 인묘하면 낙부도의 자제하리 하는 신묘자락한 경지,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차이니까 실제 양생의 차인, 실제의 차인 차에서 꼭 구하지 않아도 마음의 차로서 그러한 경지를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이 오심지차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가 가지는 수양의 그러한 내용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제의 이목의 차의 가장 핵심 어는, 자정신의 핵심 어는 이 오심지차입니다. 오심지차. 그래서 처음부터 기뻐서 노래하노라. 희가왈, 즉 기쁘서 노래하노라. 무엇을? 차를 노래하노라. 그래서 신동기 이 인묘하면은 낙부도의 자제하리 시역 오심지차이니 하필 구호 피하리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에서 말하는 차의 정신 경계라는 것은 신묘, 아까 말씀드렸죠. 신동기 이 인묘하면은 낙부도의 자제하리를 말을 네 글자로 줄여서 신묘자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신묘자락한 이 오심지차는 한제이목 차도 정신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오심지차 이러면은 한제차 정신의 지구한 경지를 노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의 차에서 양생 차를 마시면은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숙취를 깨게 해주고 하는 육체적인 이러한 공과 그런 실제 양생의 차이에서 수양의 심차, 마음의 차로서 성화시킨 것이 바로 한제의 이목의 결론 부분에서 한자차 정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기운을 움직여서 모경에 들면은 절구음 깨우지 않아도 되리, 저절로 이르게 되리. 이래서 이 또한 내 마음의 차이니 어찌 꼭 저 차에서만 구하겠는가 라고 해서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제가 여기서도 많은 서적들을 인용을 했는데, 구당서 나이전, 그리고 여기 허실생백부라는 신동기 임묘라는 것은 한서
서전상에 있는데 허실 한제가 쓴 허실생백부에도 똑같이 신동기 이인묘라고 그렇게 그 글자를 썼습니다. 논의 옥냐 그리고 공자와 맹자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 이 육아와 노가 사상들을 다 융합해서 오심지차의 경지를 얘기하는 법을 기술방법을 썼습니다. 이 오심지차라는 것은 바로 인이 예지를 중시 여기는 것, 그리고 양성론과 신선사성을 강조하는 것, 성현과 은일한 청렴 아사들, 공명 노장의 인물들을 들어서 유교와 도교를 융합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어떤 차도 정신으로서 수양 차도를 오심지차로 강조를 했습니다. 차의 정신적인 즐거움을 정신 수양으로 드러내면서 아주 그냥 혼용무해한 그런 차도 정신을 우리 한제 이목 선비가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차가 가지는 어떤 여유로움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초월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차를 통해서 즐거움을 논하는 낙도 정신을 여기에서 익혀줬는데 마치 공자가 시와 예와 악을 통해서 낙도 정신을 즐겼던 그러한 공자의 낙도 정신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도에 대해서 들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랄 정도로 도에 대한 어떤 낙도 정신을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심지차는 차가 가지는 7가지의 효능과 그 다음에 차가 가지는 5가지 공, 6가지 덕을 제시하면서 유구 당대 시대의 유구의 다경과 또 중당 시대의 노동의 칠한 다가와 더불어서 중국의 전문 차수들을 두루두루 섭렵해서 이 오심지차의 결론을 낸 차부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문선에 실려 있는 이 문선은 남북조 시대의 양나라의 소명태자가 지은 신문을 전부 편집한 것이 시의 문집을 편집한 것이 문선이거든요. 그 문선에 나타난 대표부, 유통부라든지 사연부라든지 이러한 체를 잘 인용을 해갖고 부 형식을 빌려서 한제 이목이 다부를 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 다반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있어서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듯이 차는 일상에 뗄 수가 없고 바로 차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서 바로 우리의 어떤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수양의 행위다. 차 자체가 가지는 특성, 성품 그 자체가 수양임에 바로 깔려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조선 중기 때 한제 인물이 지었던 한제의 다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